작년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2달 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된다. 기억이 없다. 근데 일단 오늘 유족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제가 방송 직전까지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유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승훈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산타 영상, 김혜경 씨와 찍었던 산타 영상은 그 극단적인 선택 전에 이미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 방송된 거다라고 추가 덧붙였거든요. 김종욱 교수님. 네. 일단 골프 조작 얘기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했었고 네. 오늘 유족까지 직접 대선 코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선대위 말고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인 해명과 설명도 추가로 있을 예정입니까?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민스러운 건 그런 거죠. 전 개인적으로 기억을 못했다는 것도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어떤 그분과의 과거 관계들을 좀 반추해 보면서 좀 적절하게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아까 애도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선대위 차원의 애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유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평론가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가족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런 팩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조차도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게 타당할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민이 있어서 제가 볼 때 민주당 선대위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유가족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이 후보 말하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 선대위에서 일단 기본 입장은 나왔고요. 또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유가족들의 이런 호소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작년 말에 김문기 처장이 숨지고 난 직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그 인물들이 지금 연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라는 게 검찰 수사가 압박으로 작용할 때 수사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죽는지 도무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아마 한 6, 7회, 8회 이렇게 이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 이걸 자기의 치적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난 그게 더 웃겨요. 사실 김문기 처장이 이 대장동과 관련된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물론 검찰 수사 중이었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묵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고인이 됐고 수사는 진척이 없고 근데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저런 주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인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실무자인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넣어야 된다고 3번이나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차례 모두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자는 건의가 다 묵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막대한 이 조 단위의 이익이 김만배와 그 일당들 그리고 수수께끼의 이 1호의 주인, 천화동 1호의 주인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과거부터 이건 자신의 치적이라고 내가 설계했다고 수차례 말한 증거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인이 3번이나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하고 넣지 못하게 삭제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 수사당국이 반드시 밝혀내야만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장 유력할 것이고요.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의 개인적 판단으로 이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보다 더 윗선에서 이 조항은 빼라는 압력이 내려온 것인지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 이 고인의 유족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그래서 이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로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3번이나 건의했던 것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압력으로 삭제시켰는지 그 주체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와 왜 골프까지 쳐놓고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오늘 김문기 처장 유족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대장동 의혹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